조선비즈 이슬기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거 없는 혐오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이번 회담의 골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에서도 보수 세력의 무례한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중 도중 상하이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비즈 기자의 쿠팡 중국인 직원이 정보 유출했다는 등에 대해 반중 정서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 쿠팡 유출 직원 중국인? 어쩌라고요? 쿠팡 유출 직원이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것이냐, 미국 사람이면 미국을 무지하게 미워할 것이냐,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어이없는 질문을 하던 조선비즈 기자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한마디였는데요. 한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 이 한 문장에 지금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문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또다시 검찰이 한 건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 재판 도중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모두 퇴정했습니다.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위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간 겁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에 착수한 수원고검이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수원지검 지휘부 1, 2차장 검사 모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정과 관련해 상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강제 수사 형식이 아닌 임의 제출 형태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일부 검사들은 사실상 압수수색 아니냐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공평한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불복하고 법정을 나간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물론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을 깨버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엄정 감찰 지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사법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었기에 재판을 방해한 검사들을 겨냥해 감찰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진상 파악에 나서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퇴정, 검사들의 휴대전화 내라, 반발 확산. 감찰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분명 휴대전화 제출의 형식은 임의 제출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강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들은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감찰 사유가 맞냐고 반발하던 검찰이기에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행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반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자신에게 그 기준이 적용되자 이렇게 반발하며 나선 것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해온 그 방식, 왜 검찰에게 적용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검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남에게 적용하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은 권력이 되어버렸고 검찰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기소? 항소하겠다면 혼내야지 오히려.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 우리와 관련되면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다. 혹자들은 이걸 감정적 발언이라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사법 인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쪽이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 연루되는 순간 이 공식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이중 기준입니다. 즉, 유죄면 정의가 실현됐다. 무죄면 왜 항소를 하지 않냐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을 항상 옳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기소는 언제나 정당하고 판결이 문제가 된다는 검찰 무오류론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검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는 언제 검증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검찰 권한을 통제할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검사 집단 퇴정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검찰이 스스로를 사법 질서 위에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재판부의 지휘에 불복해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용되는 순간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검사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은 검찰의 권한을 넘어 사법부 위에 서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불가피했고, 그래서 감찰은 보복도, 정치적 요소도 아닙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하며 휴대전화와 메신저 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상부 보고가 있었는지, 조직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었는지를 가려내려면 의사결정의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당한 필요성과 임의 제출이라는 적합한 방법으로 요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반발이 터지며 검찰 내부 대립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퇴정 당시 검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원했다는 검사들의 발언. 하지만 법정을 떠난 순간 절차를 내팽개친 그들은 공정성을 주장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퇴정했던 검사들은 아직도 내부의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왜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아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어제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 동조에 대한 의혹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권과 관련된 법안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 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성배 알선 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우리 당사에서 해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추미애 위원장님,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수기 기간 내내 토론과 또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꾸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그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수기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수기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그 수기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뭐 표결해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오늘 또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은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뭐 토론 같은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버리고 그것은 그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 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또 파견합니다. 오늘 그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로 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놔두고 이렇게 특검법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특검법을 오래 우려먹어놓고 또 특검법에서 또 사람을 잔뜩 빼가서 또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짰으면.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 미제 사건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또 검찰 있고 국민의힘에 또 줄줄이 또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그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이해를 제가 못하겠고요. 장관님, 그 통일교 신천지 법무장관님, 네네. 그 합수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예, 일단 뭐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그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네. 뭐 대검에서 법무부에서는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대검에서 상의 안 하셨어요? 예, 건의된 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 정확한 사실은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지검장이 이거 합수본 이거 하게 되면은 저 국민의힘 지금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금 막 1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은 남부지검장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그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가지고 그 진술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 하는 수사 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내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떤 그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맞디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하셔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입장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 그 수사 대상 범죄의 그 대상 수사에 대해서 3개만이 수사가 됐어요. 그 또 김건희 제대로 기소를 못 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 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사본부는 서울 고검에 이제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